자, 집합의 뜻과 표현. 자, 집합. 뭘 집합이라고 합니까? 집합. 집합이라는 게 뭐죠? 구분이 명확한 모임이에요. 이게 중요해요. 구분이 명확한 모임을 집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키가 큰 사람들의 모임, 이거는 구분이 불명확해서 집합이 될 수가 없어요. 집합이 되려면 뭐 키가 180 이상인 사람의 모임, 이렇게 구분을 구체적으로 줘야 됩니다. 됐어요? 그러면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집합은 어떻게 표현합니까? 뭐 집합의 종류와 뭐 상황이 되게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집합은요, 우선 어떤 집합은 대문자로 표현하고요, 이렇게 중괄호를 써서 표현을 해요. 10 이하의 소수의 모임, 집합 B를 표현하시오 하면 B는 2, 3, 5, 7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그쵸? 10 이하의 소수를 집합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집합은 대문자로 쓰고 중괄호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 있는 원소는 어떻게 표현합니까? 보편적으로는 소문자로 표현을 하든지 뭐 숫자로 표현을 하든지 자기 마음대로 원소를 표현하면 됩니다.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럼 집합을 표현하는 방법은 이렇게 쭉 늘어놓는 방법밖에 없습니까? 집합에는요,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이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딱 보면 느낌이 오나요? 원소의 개수가 정해져 있는 걸 유한집합이라고 해요. 원소의 개수가 무수히 많은 걸 무한집합이라고 해요. 예를 들면 자연수의 집합, 2의 배수의 집합, 이런 거는 무한집합이에요. 그렇죠? 중국의 인구수는 유한집합이에요. 많기는 하지만 유한집합이에요. 그렇죠? 됐습니까? 네. 어쨌든 유한집합과 무한집합으로 나누고 공집합이라는 애가 있는데, 공집합은 뭘까요? 공집합. 네. 해당하지 않는 거. 공집합. 근데 공집합도 우리는 유한집합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공집합을 표현하는 방법. 공집합. 어떤 집합 C는 공집합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또요, 기호로도 표현할 수도 있어요. 어떤 집합 C는 동그라미에다가 짝대기를 긋는, 이거 파이라고 읽는데 그냥 공집합이에요. 여기서는. 됐어요? 네, 공집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과 원소 사이의 관계가 있네요. 요거 먼저 하나 알아봅시다. 우리는 집합에서 요런 기호와 요런 기호가 있는데, 지금은 이제 얘를 먼저 알아볼 거예요. 얘는 어떤 집합과 이 집합 안에, 이게 알파벳 E거든. E. 엘레먼트가 원소라는 뜻이야. 즉 어떤 원소가 그 집합 안에 포함되면 이렇게 쓰고, 포함되지 않으면 아니다 라고 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집합 B는 3이라는 원소를 가지고 있어요. 집합 B는 4라는 원소는 가지고 있지 않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됐어요? 나중에 이제 이게 언제 쓰이는지만 알면 저 두 개를 구분할 수 있는데, 어쨌든 얘는 원소, 어떤 집합의 원소일 때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됐죠? 뭐 특별히 어려운 얘기는 아닙니다. 이제 처음 쓰는 표현이라서 그 표현을 익숙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표현 안 했네요. 괜히 지었네. NB, 아까 B 기억나시나요? 2, 3, 5, 7 NB, 이건 뭐예요? B의
원소의 개수는 4개이다 라는 표현이에요. 됐어요? 그러면 아이고 이거 이렇게 써야 되는데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몇 개일까요? 빵개겠지 뭐. 그쵸? 네. 아까 집합 B가 원소가 4개여서 이게 어떤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집합의 표현법. 집합의 표현법은 뭐 크게 3가지로 나눠져 있는데요. 우선 2가지만. 원소 나열법이 있어요. 말 그대로 원소를 그냥 쫙 늘어놓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까 C는 이렇게 표현하는 걸 원소 나열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제가 유한집합 3개랑 무한집합 2개를 한번 써본 거예요. 원소 나열법으로. 그런데 원소 나열법 말고 조건제시법이라는 게 있어요. 이 원소 나열법은 뭐 되게 직관적이고 좋기는 하지만 많을 때 뭐라고 쓰기가 참 그래요. 그쵸? 뭐 여기까지는 좋은데 그리고 진짜로 많을 때 이거 쓰기가 그렇잖아요. 그러면 조건제시법이라는 건 뭐냐? 보세요. 이 집합, 똑같은 집합을 조건제시법으로 써볼게요. 얘는 x라는 애가 얘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x바 이렇게 읽어요. 아니 x가 도대체 뭔데? 여기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적는 거예요. x는 3 이하의 자연수. 아, x가 원소인데 x는 3 이하의 자연수라고 x가 1, 2, 3이란 얘기네. a 똑같은 말이죠. 됐어요? 자, 이제 b를 표현하는 방법을 한 3, 4가지 정도로 써볼 거예요. 자, b는요. x바 얘 뭐라고 쓸래요? 그냥 b만 보고 b b 집합 b를 여러분 조건제시법으로 써보세요. 그럼 어떻게 쓸 거예요? 뭐 5 이하의 홀수 이렇게 쓰면 되지 않을까요? 좋아요. 아이고 x는 5 이하의 홀수 뭐 이렇게 쓰면 우리가 누가 봐도 1, 3, 5라는 걸 알겠죠? 하지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요. 한번 보세요. 어떻게 표현하는지. 이번에는 A랑 연동해서 한번 표현해 볼게요. X가 B의 원소입니다. X가 뭔데? 이렇게 써주면 좋지만 X는 아이고 뭔 소리야. (2a) 빼기 1입니다. 아이 그러면 A는 뭔데? A는 1, 2, 3입니다. 이렇게 써도 되고 A는 집합 A의 원소입니다. 이렇게 쓸 거예요. 보통 이렇게 써요. 연결하려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 얘도 1, 3, 5를 나타내는 말이에요. 그쵸? 이제 왜냐면 X가 원소인데 X가 뭐야? 2A 빼기 1인데 그럼 A는 1, 2, 3이야. 얘가 1일 때 X가 1이 되고 얘가 2일 때 X가 3이 되고 얘가 3일 때 X가 5가 되네 라는 걸 알 수 있죠.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자, 이번엔 다른 표현으로 또 B를 나타내 볼게요. 그럼 여기는 무조건 X바만 오냐? 그렇지 않아요. 요거를
2x 빼기 1이 원소예요. 2x 빼기 1. 야, x가 뭔데? x가요? a의 원소예요. 아, 알았어. x가 1, 2, 3이라고? 1 들어가면 1 되고, 2 들어가면 3 되고, 3 들어가면 5 되네. 아, b는 1, 3, 5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됐어요? 자,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아요. 자, 왜 이 얘기 해주고 있어? 조건제시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거꾸로 사실은 조건제시법으로 이걸 표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조건제시법 문장이 나오면 그 문장을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내가 해석할 수 있어야 돼. 그쵸? 네. 수능의 입장에서 집합의 이 부분은 수능 범위가 아니야. 여러분들 수능 범위는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배우는 범위죠. 맞아요? 그러니까 고1 범위는 수능의 범위가 아니야. 하지만 고1 범위가 수능에 안 나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이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고1 건데요. 집합인데요. 이렇게 얘기하진 않지. 얘는 미분입니다. 얘는 뭐 지수입니다. 로그입니다. 수열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거기에 고등학교 1학년 지식들이 다 들어가 있어.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섞어서 막 표현을 해. 그러니까 이건 문제를 읽을 때 읽을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이 문제를 못 읽으면 이 다음에 수열 문제가 막 나오고 다른 문제가 나오는데 못 푸는 거지. 고1 게 이제 이렇게 쓰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자, 어쨌든, 네. 요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뭐 C 같은 경우에 안 해도 되겠죠. C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 10 이하의 소수 이렇게 쓰면 되겠죠. D는요. D를 집합 조건제시법으로 나열한다면 그냥 이제 X가 귀찮아서 K로 바꿀 거예요. K는 자연수. E는요. P는 양의 짝수? 아, 이거 뭐라고 그러는데? 짝수. 아, 이거 사실 짝수 홀수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별로 수학적이지 않은 표현이라서. 초등학생이 아닌 이상, 짝수면 0, 마이너스 2 이런 애들 짝수 아니에요? 그래서 이 짝수 홀수라는 표현을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우니까 저 말이 맞기는 하지만, 얘를 조금만 더 수학적으로 쓰자면, 이렇게 쓰는 게 훨씬 더 이쁘겠죠? 그쵸? X는 X가 원소인데 X는 2K래요. 이 K가 뭔데? K는 자연수예요. 그러니까 자연수의 2배니까 2, 4, 6, 80인 거죠. 그쵸? 네. 요렇게 조건제시법으로 나타내는 방법이 있어요. 자, 하나 더 있습니다. 세 번째. 벤 다이어그램. 벤 다이어그램이 뭔지 알아요? 처음 들어보나요? 그림으로 그리는 거예요. A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림으로 그냥 그리면 돼요. 됐어요? 네. 나중에 벤 다이어그램은 복잡한 문제를 풀 때 주로 쓰일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집합의 표현법으로는 원소나열법과 조건제시법이 있고 조건제시법의 문장을 보고 우리가 원소나열법으로 바꾸든지 내가 어떤 상황인지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 라는 얘기예요. 끝. 자, 그러면 이제 9번은 여러분들이 9쪽에 있는 개념 체크는 여러분들이 스스로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넘어갈게요. 자, 필수 예제부터 봅시다. 필수 예제. 자, 집합의 뜻. 다음 보기 중 집합인 것만 고르세요. 기억, 짝수의 모임, 집합입니다. 니은, 유명한 골프 선수의 모임. 불분명하죠? 유명한이라는 단어 자체가.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집합입니까? 아니에요. 자, 문제 바꿔볼게요. 100에 가까운 수의 모임. 집합입니까? 아닙니다. 100에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은 딱 두 개 있어요. 99하고 101이에요. 아, 미안해요. 말 잘못했어. 10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 하면은 두 개로 딱 압축이 되죠. 그렇죠? 99하고 101이 있죠. 그래서 확정 지을 수 있으면 집합이 맞아요. 100에 가장 가까운 자연수 하면은 딱 두 개밖에 없거든. 그렇죠? 가장 가까운 자연수의 모임이라고 나온다면 이거 집합일 수 있다 생각해둬야 됩니다. 자, 그 다음 태양계 행성의 모임. 집합이겠죠. 맛있는 과일 탈락. 우리나라 광역시 맞죠? 이게 광역시가 어딘지 모르겠는데
인천, 서울은 특별시잖아. 인천, 대구, 부산, 광주, 울산, 맞아? 인천, 대구, 부산, 광주, 대전을 빼먹었군요. 어쨌든, 네. 6개의 광역시가 있네요. 네. 어쨌든, 분명합니다. 예,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넘어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2번. 원소나열법으로 나타낸 건, 자, 1번, A는 X는 100 이하의 3의 배수.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이쁘겠죠? 그쵸? 2번, B는, 이 뭐예요? 이거 20의 약수입니다. 맞아요? 고등학교에선 양의 약수, 음의 약수라는 표현을 쓰기는 하는데, 우리가 사실은 이게, 그러니까 배수 약수를 음수까지 확대할 거냐 말 거냐를, 20의 약수면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어떻게 들어가요? 라고 묻는다면, 참 애매한 문제예요. 약수 배수를 우리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배웠기 때문에 음수를 상상을 못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여기서는 표현을 정확하게 해주려고 양의 약수라고 쓰니까 생각은 할 수 있어야 돼요. 20의 양의 약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우리 저기 책 있죠? 네, 그거 우선 풀고 있으세요. 자, 그 다음에 C, X는 10 이하의 소수. 아까 했었죠? 2, 3, 5, 7이에요. 맞죠? D, 10에서 20 사이 인짝수니까는 D 괄호 열고 12, 14, 16, 18 이렇게 4개 잡으면 될 것 같아요. 넘어갑니다. 네, 간단한 얘기예요. 자, 필수 예제 3번부터 볼까요? 자, A, B라는 집합이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제 C라는 집합을, 자, 조건제시법을 이용해서 복잡한 연산을 하게 만듭니다. 예를 들면 A 더하기 B래요. 근데 A는 집합 A의 원소고 B는 집합 B의 원소래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숫자랑 여기 있는 숫자를 더해서 나오는 숫자들을 원소를 해라, 이런 뜻이죠. 여기까지 됐어요? 예, 이걸 보고 해석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얘랑 더해서 나오는 애. 자, 9번 해봐야 되겠죠. 얘 더하기 얘 0, 2, 4. 그러면 이제 얘 더하기 얘 1, 3, 5. 얘 더하기 얘 2, 4, 6. 참고로 겹치는 걸 집합에서 2번 쓰지 않습니다. 집합은요, 중복되는 것을 절대 2번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얘는 0, 1, 2, 3, 4, 5, 6이에요. 됐어요? 네. 그 다음에 D는요. 2개를 곱하고요. A가 A의 원소, B가 B의 원소. 하나만 물어볼게요. 요것도 이제 쉽게 할 수 있겠죠? 자, 조심해야 되는 게 있어요. 만약에 제가 2를 만들었어요. A 곱하기 B인데 A도 A의 원소, B도 A의 원소라고 할게요. 됐어요? 그러면 이 2는 뭐예요? 야, 여기 있는 애 2개 뽑아서 곱하라는 소리죠. 그럼 질문합니다. 3 곱하기 3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얘하고 얘가 A의 원소지 저게 다르다라는 얘기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1 곱하기 1, 1 곱하기 3, 1 곱하기 5, 3 곱하기 3, 3 곱하기 5, 5 곱하기 5까지 다 계산하셔야 돼요. 됐어요? 똑같은 곳에서 뽑았는데 얘랑 다르다라는 표현이 없으니까 조심하셔야 됩니다. 같은 데서 뽑을 때 애들이 5 곱하기 5를 못 뽑더라고. 됐어요? 조심해야 돼요. 얘는 1, 3, 5, 15, 25 이렇게 돼야 되나요? 이게 단가요? 11, 13, 15, 31, 33 9 있다. 큰일 날 뻔했다. 33, 35 51, 53, 55. 네, 이렇게 6개네요. 그쵸?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얘는 안 할게요. 뭐 쉬운 애니까 저 쫙쫙쫙 곱하면 되겠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원소의 개수에 관한 얘기가 나와요. 유한집합의 원소의 개수.
얘는 어떻게 됩니까? 자, 지금 요 집합의 원소의 개수를 묻고 있는데 요 집합은 0이라는 원소가 한 개 있잖아요. 그쵸? 이건 한 개라고 써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기억은 틀린 거예요. 됐죠? 자, 그럼 니은부터는 읽어볼게요. 니은은 앞쪽에 나와 있는 건 마이너스 1이라는 애가 한 개 들어있으니까 앞쪽에 더하기 앞쪽에 있는 건 1이에요. 1. 뒤쪽에 있는 것도 1이고요. 1 더하기 1은 2라는 소리예요. 그쵸? 두 번째, 디귿. 이거는 2 빼기 3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돼야 되겠죠. 그쵸? n 괄호 열고 어떤 집합 하면은 개수를 묻는 문제니까 2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써야 돼요. 됐습니까? 네, 이 디귿은 틀렸죠. 자, 집합 A, 리을에서 집합 A는 x제곱이 마이너스 3인데 x가 실수래요. 자,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실수가 없죠. 빵개예요. A는 지금 이거 공집합인 거예요. 그래서 NA는 0이다. 맞는 말이에요. 자, 그 다음 미음에서 A는 16의 약수래요. 16의 약수면 16은 약수가 몇 개예요? 이게 2의 4제곱이거든요. 약수의 개수는 여기 더하기 1이니까 이거 5개예요. 됐어요? 그 다음 B는요 81 약수예요. 81은 3의 4제곱이거든요. 얘도 5개예요. 그래서 NA하고 NB가 똑같아요. B가 더 크지 않습니다. 됐어요? 모두 약수가 5개입니다. 약수 개수 세는 방법 기억하시나요? 여러분들 72는 8, 9, 70이에요. 얘의 약수는 모두 몇 개예요? 홍서 약수 개수. 약수 개수. 어? A, 여기다가 1씩 더해서 4 곱하기 3이었잖아. 됐어요? 이거 기억 안 나요? 4 곱하기 3이에요. 약수 개수. 그래서 얘의 약수의 개수는 2의 4제곱이어서 여기에다가 1 더해서 5개예요. 곱할 게 없죠. 그렇죠? 얘도요. 여기에다 1 더해서 5개예요. 됐어요? 약수 개수는 지수에다 1씩 더해서 다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12개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네. 4-2까지 빨리 한번 풀어보세요.